새누리당이 기금운용본부 관련법 개정안을 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재지를 전주에 두되 독립공사화하자는 법안으로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오늘 여름방학을 끝내고 개학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짧아진 여름방학, 다음 주까지는 모든 학교가 개학하고 2학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소식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또다시 기금운용본부 관련 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공사화해서 서울에 두자는 법안을 냈다가 발을 빼는 척하더니 본사는 전주로 옮기되 공사화는 밀어붙이는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겁니다. 이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시키고 공사의 본사는 전주에 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기금이 이제 조성이 되는데요. 이에 알맞는 기금 운용 체계를 새롭게 이제 설계해줘야. 기금본부의 소재지를 전주로 하는 국민연금법이 만들어진 지난 2013년 이후 새누리당은 줄곧 정부 여당의 장악력이 미칠 수 있는 공사화를 주장해왔습니다. 또 기금본부 소재와 관련해선 지난달 정의수 의원은 서울로, 이번엔 박 의원이 전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도내 의원들은 소재지가 이미 전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재지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기금 조직의 분리 여부에 관계없이 확고하게 전주로 되어 있는. 전랍도 역시 기금본부 신축 공정률이 33%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계획대로 금융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금 운용사들을 우리 전라북도에 제대로 품어서 전라북도 금융산업 발전과 관련된 로드맵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의 연속된 법안 발의는 기금본부 전주 이전에 대해 지속적인 딴주 걸기와 여론 탐문이라는 시각입니다. 기금본부의 형식적 틀만 전주에 두고 실질적인 업무 조직은 서울에 남기겠다는 시도가 아닌지 여러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전라북도가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허브로 만들기로 하고 부산에 조성된 금융타운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음 달 중 금융산업 발전 실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일은 혁신도시에서 한국은행과 증권사 등이 참가하는 현장 세미나를 열고 오는 11월에는 전국의 상경대 교수 100여 명이 참가하는 학술 대회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한 달간의 여름방학을 마치고 도내 150여 개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다음 주 초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상 수업이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개학한 학교 현장을 강동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교가 모처럼 시끌벅적합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생들이 등교를 한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고 새로운 다짐으로 수업 시간을 맞이하며 학교에 적응해 나갑니다. 집에만 있었는데 개학해서 밖에 나오니까 친구들과 얘기하고 놀 수 있어서 좋았어요. 뮤지컬 수업에 개학 첫날을 맞은 중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몸풀기도 하고 발성법도 배우다 보면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번집니다. 이 연극을 하게 되면서 뮤지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도 되고 예습받는 느낌으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한 달간의 방학을 마치고 오늘 153개 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내 학교의 절반이 넘는 430여 개 교가 이번 주 중에 수업을 재개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2학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중학교 69곳이 중간과 기말고사 없이 다양한 특기적성 체험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합니다. 수능시험이 90일도 채 남지 않은 고3 수험생의 경우 이달 27일 수능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수시와 정시 모집 전형을 앞두고 있어 컨디션 관리가 중요할 전망입니다. 리듬이 깨져버리거나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면 공부도 역시 안 되고 또 불안감이 높아지니까요. 식사, 운동, 리듬 이런 것들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름방학을 마친 학생들은 즐거움과 긴장감 속에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는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올해 148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 내부 자투리 땅을 활용한 도시숲 20헥타르와 가로수 35km, 전통마을 숲 2군데 등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지역사회 숲 가꾸기에 대한 도내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도내 29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을지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훈련이 강행되면 남북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즘도 모처럼 맘먹고 나서는 곳이 바로 5.1장입니다. 왁자지껄한 흥정에 넉넉한 인심이 있지만 반갑지 않은 소매치기도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김하연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입구까지 좌판이 길게 늘어선 시골 장날. 한 남성이 물건을 살 듯 여기저기 기웃대더니 가방을 맨 할머니 뒤로 바짝 붙습니다. CCTV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기도 하는 남성. 할머니를 따라가 가방에서 지갑만 슬쩍 빼고는 옷가지에 숨겨 사라집니다. 소매치기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까지 내걸린 곳에서 버젓이 범행을 한 42살 박모 씨는 최근 한 달간 이런 식으로 전북과 전남, 경기 등의 재래시장을 돌며 소매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60대 이상 노인들이었습니다. 노인의 경우 감각이 상대적으로 둔하다 보니 피해 사실을 잘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아무래도 시골에 사시는 노인분들은 좀 감각이 좀 떨어지시고 또 그다음에 순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행에 대해서 전혀 예견을 안 하시기 때문에 박 씨는 특히 재래시장의 혼잡한 장날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래시장에서는 현금 거래가 많다는 점도 이 같은 소매치기가 끊이지 않는 원인입니다. 제사나 뭐 이제 집안에 뭐 이렇게 한 30-40만 원어치 사야 되거든. 과일 사고 생선 사고 채소 사고 뭐 사고 하면 그러면 통째로 잊어버려요. 경찰은 노인들의 경우 핸드백을 몸 앞쪽으로 메고 혼잡한 시장에서는 옷을 팔에 건 채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장애인교육인권연대는 지난 2013년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장애인 학생 간 성폭력 은폐 조작과 관련해 해당 직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경고나 주의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한 의혹에 대해 늑장 감사를 벌인 데다 해당 학생은 조사하지도 않고 문제도 파악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창의적인 종합 설계를 통해 제품 제작까지 이뤄내는 교육 프로그램인 국제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이 한중일 3개국 대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군산대학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3개 나라 대학생 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디자인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와 전공을 뛰어넘는 학생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의 계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주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푸드트럭과 노점 차량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업 장소로는 현재 어린이회관 입구와 도청 앞 공원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됩니다. 전주시는 호남 고속철도 개통으로 이용객이 늘고 있는 전주역 광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광장 주변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주차 요금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노조가 갑질 논란으로 당원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진세 도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당의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비난하며 재발 방지책도 촉구했습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원 규모는 올해 지원 목표 잔액 1,000억 원이며 기간은 추석 전까지 집중됩니다. 대한야구협회가 주최하는 전국 고교 야구대회가 내일 군산에서 개막해 8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군산 상고와 정읍 인상고 등 전국에서 참가한 67개 팀이 16강전까지 치르게 됩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국내에서 가장 큰 밭과 호박, 수세미 등의 채소를 선발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